지금부터 환경주일 한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해 주님, 너와 나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환경수호를 위해 꽃피고 물들이고자 합니다. 인내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압니다. 어떤 선택이 함께 사는 길인 줄. 이제는 그 삶이 실천으로 이어져 진정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몸이니 한몸으로 한몸일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황금주일 예배를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욕심을 제하지 못했으며 소비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공기는 탁해지고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생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지고 다른 이들의 노력으로 밥상이 마련됩니다. 밥상을 거둘 때마다 귀하게 먹고 낭비하지 않으며 자연과 이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단순하고 조금만 더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굳이 환경주의를 만들지 않아도 될 그날이 속히 오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시간상에요, 저 혼자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아서요, 저 혼자 있겠습니다. 시편, 제 104편이에요. 야이어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으시오. 어느 것 하나 요모하지 않은 것이었고 땅은 온통 당신의 것으로 풍요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 거기에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고 배들이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손수 빚으신 레비아단이 있지만은 그것은 당신의 장난감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을 쳐다보다가 먹이를 주시는 그것은 받아먹으니 손만 벌리면 그들의 배부릅니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은 어쩔 줄 모르고 숨을 거둬 들이시면 부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는 입감을 빌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을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손수 만드신 야훼의 기쁨이 되소서. 굽어만 보셔도 땅은 떨고 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뿜는구나. 나는 한평생 야훼를 노래하리라.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이 노래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려만 나는 야훼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은 노래는 나는 그길 모르는 거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두 곡을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절망에 빠져서 참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그길 모르고 그 다음에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을 부르겠습니다. 아마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은 그 제목을 보면 좀 목가적인 그런 것이 띄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을 여기 마이스라는 사람 1896년에 죽기 4년 전에 지어진 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희망이 없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 뒤에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썼는데 처음은 아긴 새벽에 찾아간 마리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3절에는 나가서 일하고 하는 갈릴리로 가서 일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 그때에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한번나서 날 가라 명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우리 장모님이 특송을 안 해준다고 막 우기셨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려고 우기셨구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죠, 장모님. 네. 그리고 그 찬송 첫 번째 찬송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장모님도 그럴 때 있을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참 그때가 많아요. 저도 이 찬송이 참 그때마다 다가오는 찬송이었는데 오늘 환경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아 정말 우리 인류가 갈 길을 모르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10년 안에 이 탄소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생태 시계를 지금 돌려나가고 있는 건데 어쩌든지 2050년에는 탄소 중립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배출한 거 소화해내는 것이 다 해서 0이 돼버리는 그런 그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지금 목표로 온 인류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그러죠.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녹색교회 지금 간판을 딱 걸어놓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 간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그 고백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그 간판을 걸기 전보다도 더 녹색교회 다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참 고민이 듭니다. 근데 저 자신만 보더라도 나같이 이렇게 살면 아, 세상 지구는 반드시 구해질 거야. 이 지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자신이 생겨야 하는데 사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냥 차를 몰고 다니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늘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 환경주의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고백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면서 이제 이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소식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 그 10년 동안에 어떻게든 우리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10년의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지금 10년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고, 저번에 그 환경 그 2050년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지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이 지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색교회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우리 국백교회가 좀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그 환경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생명위원회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좀 고민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새롭게 녹색교회로 전환이 되어서 여기 보면 이제는 녹색 은총으로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 이게 지금 표어거든요. 바로 이런 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더욱더 진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정말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루어가야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바울로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또 환경을 파괴하고 그걸로 물질 중심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나왔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겠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이걸 잘 헤아려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백 공동체도 새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야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김성호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제가 전북 환경운동연합 운동연합에 가서 우리 이정현 그 사무총장인가요? 그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녹색광장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유수한 강사들 다 모아다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이정현 사무총장이 5명 자기 뽑는다면 그 중에 우리 김성호 교수님 꼭 뽑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 오면서 저한테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생명세는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정말 생명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때 더 생명이 살아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성호 교수님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은 그냥 성남대 대학교가 문 닫는 바람에 이렇게 생태 딱따구리 아빠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예, 교수님 거기 가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예, 여기가 마이크 사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하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발음이 좀 정확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올라왔습니다. 날마다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소중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요.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 정도의 제목을 정해 보았고요. 작은 제목으로는 생명을 보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을까요?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생명을 이런 마음으로 봅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겠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년 전까지는 서남대학교 선생으로 살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서남대학교가 1991년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문을 닫는데요. 서남대학교에 개교 첫날에서 문 닫는 날 마지막 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1991년 3월 2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첫날에서 끝날을 함께한 교수가 서남대학교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보 같은 사람, 김성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를 정하면 바꿀 줄은 몰라요. 앉은 자리에 햇살이 너무 따가우면 그늘로 갈 수 있죠. 안 갑니다. 앉은 자리에 비바람이 눈보라가 몹시도 거칠면 잠시 몸을 좀 익힐 수 있어야만 이마저 나는 마주한다 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러 남들은 가지 못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더러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사고를 치기도 하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글쓰는 작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쓴 책으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책이고요.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 나중에 혹 시간이 된다면 이 책 이야기를 하려면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자, 좋은 날 오면 마스크 벗고 한번 다시 찾아뵙고 좀 이 책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책.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 넘겼나 봅니다. 이거 좀 안 넘어가려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얘들아, 우리 관찰하며 놀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책이 이제 생명을 보는 마음까지 왔습니다. 저는 생물학자로 이제 평생 살았던 건데요. 제 아버지께서 내 육신이 있게 해주신 두 분 중에 한 분, 나의 아버지께서는 80에 떠나셨는데요. 7년 전에 15살부터 80까지 목수로 사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김목수 아들인데요. 결혼하기 전날까지 저는 내 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칸방 생활을 했고요. 특히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남자 녀석이 그 조각 터진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러니 드넓은 외가로 보냈어요. 이게 충청남도 당진 쪽이거든요. 방학을 중학교 때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시골에서 보냈거든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동물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를 제게 좀 보여주시거든요. 생명을 보는 마음인데요. 네, 이런 헌사를 했고, 생명을 크게 동물, 식물 좀 보이지 않는 생물로 좀 나눌 때, 첫 번째, 제가 동물을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을지는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제가 알려주셨는데요. 시간이 정말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안 보여서 좀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외가댁에서 가장 인상적인 동물은 소였다. 우선 엄청난 덩치, 그리고 크고 맑은 눈, 아름답기까지 했다. 소가 어찌 아름다울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랬고, 그런 바탕에는 외할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다. 소의 집인 외양간도 집 안에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소에 대한 사랑은 특별함을 넘어 각별했다. 무엇보다 소가 먹을 것에 온 정성을 다하셨다. 여름이면 아침마다 풀을 산더미처럼 지기에 입고와 쏟아주었다. 외할아버지의 바지는 항상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외할아버지는 벌써 풀을 베러 들로 나서던 것이다. 풀을 내려놓으시면 바로 세수를 하셨다. 소금을 2번째 손가락과 3번째 손가락에 묻혀 이를 몇 번 쓱쓱 닦으셨다. 이어서 당신의 얼굴은 비누칠도 없이 2-3번 양손으로 물을 퍼 씻는 것이 전부였다. 1분이나 걸렸을까? 그런데 소는 날마다 적어도 1시간씩 빗질을 해주었다. 오후에는 소를 직접 데리고 나가 스스로 풀을 뜯게 했다. 그 길에는 나도 동행할 때가 많았다. 정성스러운 빗질로 소의 털에서는 언제나 윤기가 흘렀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외양간은 언제나 청결했다. 겨울이면 날마다 소죽을 쑤셨다. 시골의 겨울밤은 길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였다. 저녁은 해지기 전에 먹었고
밥상을 물리고 나면 기껏해야 저녁 6시. 이미 어둡다. 희미하기 짝이 없는 등잔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윷놀이까지 하더라도 8시를 넘기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할 것이 없다. 잔다. 외할아버지는 안방 벽에 걸려있는 큰 괴종시계가 땡땡땡땡땡 5번 울리면 일어나셨다. 새벽 5시. 서울보다 훨씬 일찍 잠든 나도 외할아버지 기척에 눈을 뜬다. 잠비도 밝은 편이었다. 다시 밝아진 등잔불 아래에서 외할아버지는 의복을 갖춰 입으셨다. 의복은 언제나 한복이었다. 바지를 입으시고 너풀되는 발목 부분을 발목에 딱 맞게 2번 틈을 주지 않고 접으신 뒤 데님으로 깡통하게 꽉 매실 때는 뭔가 큰일을 하러 나가시는 듯 겨량함마저 느껴졌다. 그랬다. 외할아버지께서 소죽을 쑤시는 일은 분명 보통 정성은 넘어서는 과정이었다. 내가 아는 한 외할아버지는 아무리 추운 날이어도 마을이 고립될 정도로 폭설이 내린 날도 소죽 쑤는 일을 거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소죽을 쑤셨는지가 이제 쭉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겨울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소는 봄을과 다르지 않았으니 더 없는 경사다. 무척 추운 날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이틀 동안 방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엄마를 닮아 건강하고 예쁜 암송아지를 받으셨다. 송아지는 태어난 날부터 걸어다녔다. 오전에는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오후에는 제법 잘 걸어다녔다. 며칠 지나니 뜀박질 선수로 변했다. 젖을 빠는 모습이 가장 또렷이 떠오른다. 기다란 젖꼭지를 위로 쭉쭉 치면서 빨아댔는데 그때마다 엄마 손은 움찔움찔했다. 송아지는 묶어두지 않았다. 저녁이면 외양간으로 넘느라 온 식구가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다. 다시 여름방이 왔을 때 시골에 가서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송아지의 안부였다. 태어난 지 3달 뒤 송아지는 인품이 좋으신 어느 분께 팔려갔으며 할아버지는 가끔씩 그 먼 길을 걸어 송아지를 만나러 가신다고 들었다. 쟁기를 소의 몸에 두르고 땅을 댈 때 외할아버지와 소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소를 다그치지 않으셨고 소의 흐름을 따라주셨다. 언제 쉬게 해줘야 하는지, 언제 이리야 소리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듯했다. 일이 다 끝나면 애썼다며 찬찬히 몸을 쓰다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정확히 1학년 때 경운기가 소의 일을 대신하면 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었다. 천덕꾸러기가 된 소를 외할아버지는 2년 더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살피셨다. 어느 날 트럭이 와서 소를 싣고 갔다. 소의 울부짖음, 그 큰 눈에 맺힌 눈물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외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나는 안다. 외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마을 뒷산 소나무의 길에 펄썩 앉아 계셨다는 것을.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어릴 때 외할아버지께서 이 소를 어떻게 들고 오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며 컸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동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다음에 식물은 외할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크는데요.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식물, 일주일에 양식이잖아요. 전부 다 모이면 여름날 이렇게 대청말에 모이면 17명이었거든요. 원래 16명이었는데 제가 가서 또 17까지 되죠. 옥수수쌀만 먹고 하면 항상 할머니께서는 나는 이거 하나를 심었다. 텃밭에 하나를 심었는데 우리 다 둘러앉아 먹는다
항상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도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죠. 가슴에 새겼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요. 무엇을 먹든 할머니께서는 항상 고마워하며 드셨다. 그러니 나도 그렇고 또 가까이서 본 식물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식물은 내 가슴에 지금도 고마운 존재, 싱그러운 존재,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아마 대학에 가서 생물학을 좀 공부하지 않았다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좋은 장비를 통해서 뭔가 좀 더 크게 보는 일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멈췄을 텐데 아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구나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됐고요. 이런 좋은 바탕 위에 저는 또 어떻게 내 삶을 쌓아가고 지어가는가. 바탕만 좋아서는 안 되고 위에 뭔가를 이렇게 좀 쌓아야 할 텐데 저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무엇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자세히 이 아름다운 것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보려고 했고요. 무엇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했느냐가 중요하죠. 자세히 보려면 이제 마스크 벗으면은 이런 것만 물어보고 무엇을 자세히 보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 막 여쭤보고 좋은 대답 해주신 분께는 그냥 책 선물 막 해드리고 이제 이런 날 오겠죠 곧.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작지만 아주 참 고마운 빅인데 이걸 만든 회사가 이 밑에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자리에서 잘 안 보이죠? 네. 어찌하면 자세히 볼 수 있나요? 확대하는. 오면 확대요. 이걸 이렇게 크게 벌려서요. 그런 길도 있겠지만 저는 왔습니다. 대상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항상 내가 갔습니다. 이렇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가서는 삶을 살았고요. 어떻게 다가섰느냐? 이게 뭐죠? 이게 사기예요. 사기 내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나 사실은 내가 사기 올 길에 다가서 있는 거고요. 이 사진 하나 마련하기까지 제가 5년 걸린 겁니다. 이렇게 고라니가 모습을 좀 가까이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제가 산에 다가간 거고요. 멧돼지 가족들, 멧돼지 참 이게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저런 병이 생겼는데 전부 다 죽여버리는데 이런 평화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깨는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건데 이런 모습 정말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이 궁금해서 저는 깊은 산 속에 다가선 거고요. 이건 사냥입니다. 멸종위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친구예요. 궁금하니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저는 사냥이 사는 그 절벽 끝으로 험한 산 절벽 끝으로 내가 다가간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에 딱 한 곳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동해에도 남해에도 서해에도 그러니 우리나라 전 해역에 다 살았던 친구인데 이제는 동해는 멸종했고 남해도 멸종했고 서해에도 딱 하나의 섬에만 남아있어요. 서해에서도 북한이 바로 보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북에서 꼭요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백령도 거기 하나에만 남아있어서 제가 남원에서 출발해서 인천 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6시간 내려서 또 배 타고 한 1시간 가서 백령도
그래서 좀 더 떨어진 이 물건 바위 위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가 다가섭게 이런 모습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우리 다가설 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연이 품은 생명들 에는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죠. 다가선 다음에는 그게 무엇일지라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려 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려다봅니까? 뭐죠? 버섯이잖아요. 키가 작은 버섯, 약 한 10cm밖에 안 되는 버섯인데 제가 오랜 시간 버섯을 만나러 다녔지만 이상할 정도로 버섯이 내 가슴에 들어와 주질 않았습니다. 내게 친구가 되어 주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버섯은 저 바닥에 낮게 앉아 있는데 내려다만 보고 다니며 사진 찍고 했으니 어찌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내려다보기만 하는 나와 내려다봄을 당하기만 하는 그대, 그 사이에는 친구는 없는 거였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시간이 제법 쌓인 뒤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알게 되어 이날은 버섯 앞에 서서 진심으로 내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나만큼 클 수 없고 나는 너의 높이를 엎드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내려다만 보면 벗이 되고자 했던 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미안해.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함이 마땅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키가 요만한 버섯인데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앞에 엎드려 있는 거 분명하지 않나요? 엎드리는 순간 친구가 되던데요. 서서 내려다보는 것과 앞에 엎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다보면 일부만 보여요. 버섯의 경우에 주로 반만 보였겠죠. 앞에 엎드리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다 보입니다. 서서 내려다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만 보이지 않고 그 주변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엎드리면 옷이 그대로만 보입니다. 제가 아까 책들을 보니 새가 많잖아요. 어찌 하다 보니 또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40 중반 되어 새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40 중반 때 제가 알던 새는 5개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지금 수준보다 못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5개 뭐였을까요? 저기 우리 어린 친구도 아는 참새, 까치, 까마귀, 집, 비둘기 5개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새가 궁금해서 새에게 다가가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거 어쩌나요? 새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망원 렌즈라는 거죠. 렌즈 길이가 막 이만한, 혼자 들기도 좀 버거운. 이게 참 상당히 비쌉니다. 현대값 해요. 그런데 한 16년 전에 제가 딱 40의 중반 즈음에 있을 때 이게 어려운 학교에서 혼자 선생님을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나, 내 아들 때 6명 살기가 좀 빡빡했어요. 이 고가 장비를 마련을 못하겠는 거예요. 보통은 새 사진을 찍는 분들이 포기하는 게 딱 거기서 걸리거든요. 망원 렌즈가 너무 비싸서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원 렌즈가 있어야 하는데 망원 렌즈가 없으니 내가 망원 렌즈가 되자. 망원 렌즈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가서게 하는 일인데 그럴 수 없으니 또 새가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니 숨어서 다가가자. 그냥 내가 보이지 않게 뭔가 뒤집어 쓰고 가자. 그래서 내가 만든 망원 렌즈에 이게 무덤처럼 생긴 저 공간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 한 2주에 걸쳐서 자연에 있는 것으로만 이걸 짚고 들어가 있었더니 이 물에 있는 소들이 바로 앞까지 왔다 갔다 해줘요. 저 안에 있는 거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아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아니야 정도로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걸 만등으로 해서 다가서는 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새와 눈높이를 맞추려니 이 안에서 나는 엎드려야 되죠? 엎드렸죠. 그래서 밖을 내다보는 데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곳을 내다보는 데예요.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서 엎드렸음에도 내가 살짝은 높더라고요.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엎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높다. 더 낮아질 길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땅을 파는 길이 있는 거고 길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내다보는 데 잘 보면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어요.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파여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땅을 파고 배를 대고 엎드렸더니 눈높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망원 렌즈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짧은 렌즈를 가지고 처음 만나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중요한 것은 눈높이가 이제 맞는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망원 렌즈도 다 있고요. 한데 이 마음을 놓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는 이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다음에 오래 다가가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는 좀 힘들어도 오래도록 이 자리를 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오래도록은 얼만큼이 오래도록인가?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어른들을 사실 잘 안 만납니다. 강연은 씨앗 하나를 전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건네준 씨앗을 잘 싹 틔워줄 곳에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초등학교 많이 찾아다닙니다. 중학교까지 또 고등학교까지 아주 먼 거리도 많이 다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내 마음을 정말 잘 받아주고 그걸 오래 간직해주고 결국 싹 틔워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곳에 가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오래도록은 얼만큼이 오래도록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참 다양하게 얘기하는데요. 초등학생 남자아이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눈깔 빠지게요. 엉덩이 땀나게 그러면 눈이 꼭 빠지지 않아도 돼.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 근데 여학생들은 대상이 나의 친구가 돼줄 때까지요. 아름다운 표현들을 해요. 또 보지 않고 내가 그릴 수 있을 때까지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해주니 제가 얼마나 정말 가슴이 터질 듯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래도록의 첫 번째는 만날 때까지입니다. 만날 때까지. 자, 이 사진은 이게 물소리라는 친구인데요. 날개편이 2m 정도 돼요. 그러니 이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겠죠. 한 60cm 되는 바다 물고기 숭어인데요. 살아있는 숭어를 이 물소리가 낚아채는 모습을 제가 기록한 거죠. 이게 쉽게 만나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는 나는 일이니 제가 이런 모습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8가지 새의 새 뭘까요? 팔색조라는 새인데요. 이것도 참 눈높이가 딱 맞잖아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모기들의 아주 완전 모기가 내 몸을 다 둘러싸는 상황이 되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게 최초로 제가 기록한 건데요. 팔색조가 자연 상태에서 은밀하게 목욕하는 모습이에요. 기다려서 한 7년 기다렸습니다. 해서 만난 모습이고요. 다음에 오래도록의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가을에 좀 멀지만 철원 이 정도에 한번 좀 가셔도 좋겠어요. 철원에만 살아요.
그러니 철원에 가셔야 만납니다. 제두름이라는 친구인데요. 가을에 와서 봄에 떠나요. 겨울철새거든요. 그러니 제두름이를 좀 본다 하면 그래도 올 때부터 갈 때까지를 좀 쭉 보는 거. 이게 좀 오래도록이 아닌가 하고요. 예, 감상만 해보시죠. 네, 그런 식으로.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다른데요. 얼굴 목 부분이 빨갛고 그 주변이 흰색인 거는 부모예요. 아빠, 엄마고요. 다음에 갈색인 친구들은 어린 새들이거든요. 두루미는 가족이 행동의 기본 단위예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있더라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 전까지는 두루미 종류의 가족은 4인이었어요. 엄마, 아빠의 어린 새들이 둘. 그런데 3년 전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마리 가족이거나 새끼가 없어요. 새도 이제 새끼 2마리 못 키워요. 이게 번식지 환경이 지금 아주 몽골 시베리아 쪽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 사막화돼 보니까 습지에서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습지가 없어지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새끼 둘을 키우다가 둘 안 돼 이제 하나 키우다가 그것도 못하는 거죠. 먼저 네, 세 마리 어린 새입니다. 예. 제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린 새가 없는 쌍들도 제법 보입니다. 외로워 보이죠? 아이들이 없어서. 예, 이제 낙엽이 졌네요. 가을이 붙어갑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데 뭐 이런 날이라고 빼고 저런 날이라고 빼면 만날 날 별로 없습니다. 그쵸? 예,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한 남자는 또 수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자, 이제 눈이 오네요. 네, 노숙의 모습, 네, 이런 모습들. 이게 사진이 이러니 직접 가서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꼭 한번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뭐 꼭 철원만 가지 않고요. 이 고백교회 이 정원 들어오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행복하겠어요. 이것만 봐도.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추운데 이 친구는 왜 발을 못 꺼내고 있을까요? 이 친구는 발을 꺼냈는데 이 친구는 발을 이렇게 안에 붙이고 있거든요.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새는 안 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안 춥겠어요? 우리 몸의 3분의 1 크기만한 그 거위 22마리에서 털 뽑아서 겨울에 롱패딩 하나 입고도 막 춥다 그러면서 그 한 겹 입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춥겠어요. 견딜 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엄청 추운 날입니다. 저도 손발 잘려져 나갈 것 같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생명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크니 견디며 가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추위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눈이 엄청 쏟아지는 날인데요. 이런 사진들을 보고 덤덤하게 계신 분들이 한 90% 되시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가 이렇게 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고백교의 수준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인 거고요. 학교 가면은 바로 알아요. 사진 몇 장 보여주면 이러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있고요. 나올 때마다 와 하는 학교, 아름다운 학교죠. 이미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빨리 안 넘어가네요. 자, 이제 낮에는 제가 한 10년 넘게 두루미를 만났어요.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바보였어요. 겨울은 대략 낮 12시간, 밤 12시간인데 낮 12시간을 본 걸로 다 알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루에 반밖에 못 봤으면서. 그리고 실제 해질 때 되면 오늘은 끝이야 하고 사람들이 다 가요. 나는 그래도 좀 아주 안 보일 때 돼야 이제 철수했지만 어느 날은 내가 반밖에 모르는구나. 어둠의 시간에도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밤낮을 바꿔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루미가 어떻게 밤을 보내는가를 알려면 나는 또 그 밤에 다가서야 되는 거고요. 물에서 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깊지 않은 물, 발목 정도가 잠기는 그곳에 물 가운데 있으면 천적이 접근하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아무리 조심하며 접근해도 파문이 일어요.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천적이 물속에서는 공격하는데 동작이 굼뜰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이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깜깜하지만 보이긴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느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사진으로는 찍을 수 있어요. 대신 한 시간에 한두 장밖에 못 찍죠. 노출이라는 건 오래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는 모습이에요. 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자는 모습인데요. 아침 날이 밝는 모습이고 이렇게. 다음에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와 나는 모습이 좀 다른데 그리고 왜 이러니? 어떻게 해서 이런 거니? 하지만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끝에서는 항상 나를 봤습니다. 그대는 그런데 나는 나무는 풀꽃은 움직이지도 못하며 저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도 살아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한 시간 있으라 그러면 미칠 것만 같을 텐데 식물을 보며 들꽃을 보며 나무를 보며 나는 하는 데까지 항상 오려고 애썼습니다. 이거는 모기입니다. 모기. 짬뽕에서 만나셨죠? 잡채에서 만나시는 그 모기인데요. 나무목 이는 우리 얼굴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귀를 닮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목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 버섯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제 관찰하다가 그 관찰로 그치지 않고 끝에서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며 지리산 자락 깊은 곳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떼죽나무. 이 나무가 떼죽나무로 보이거든요. 이 나무와 같은 나무. 십자가 보면서 뭉클했는데요. 이 떼죽나무에 이렇게 모기가 피어난 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남자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 친구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를 보며 나무도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에 귀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요한 숲에서조차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있나 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나는 나무의 말까지 막아서며 오직 나의 말만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철이 들려면 멀었나 봅니다 하는 독백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사진이 안 보이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절벽에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절벽이에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데 거기에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그릴 수 있으시죠? 보이시죠? 믿은 대로 주변에도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예술공장에서 이 생태 사진 작가 크리스 조던의 아름다움 넘어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Intolerable Beauty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한 그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맨 처음 첫 그 작품이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좋은 눈을 가진 선한 눈을 가진 사람만 보이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예, 절벽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모습 그릴 수 있으실 테고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앞에 얼어붙은 듯 있다가 또 이런 독백을 합니다. 장하다, 정말 장하다. 흙이라고는 단 한 톨도 보이지 않는 바위 절벽에 너는 소리를 내리고 그 모질고 거칠었을 시간 다 건너고 넘어 여기까지 와 아름답게 꽃까지 피어내고 있구나. 나는 아무 데서나 살지 않지만 아무렇게나 살 때가 많은데 너는 아무 데서라도 살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구나. 너의 모습은 눈부시고 내 모습은 한없이 부끄럽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꽃 피어냈으니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조금만 더 힘내서 열매 잘 맺고 열매 속의 씨앗은 가능한 멀리 퍼뜨려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너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시는 분은 1000곳 중에 한 곳입니다. 놀랍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무엇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려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그래도 무엇 하나 좀 제대로 한번 좀 사랑해 볼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내 가슴에 딱따구리를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47에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딱따구리라고 사랑에 빠지다 보니 처음 책도 아까 큰호색 딱따구리 육아일이라는 책도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1년의 반은 제가 딱따구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1년의 반은 겨울이면 두루미를 사랑하는 일, 두 가지만 하고 삽니다. 이제 딱따구리 사랑하는 일과 두루미 사랑하는 일. 아주 간결하고 행복해요. 소박하고 단순한 게 너무 행복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1년의 반은 딱따구리 하나, 1년의 반은 두루미 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제 별명이 또 딱따구리 아빠까지 되는 바람에 제가 우리 가족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딱따구리 중에 가장 작은 친구인데요. 크기는 주먹 한번 쥐어보실까요? 그거의 반 크기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딱따구리인데요. 이름은 뭐냐? 작은이 작은 딱따구리입니다. 그런데 작은을 한자로 바꿔서 소가 됐습니다. 소 딱따구리. 그래놓고 보니 얘가 소처럼 생겼나? 아니면 소리가 이런 소리를 내나? 하는 착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를 조금 바꾼 게 쇠가 됩니다. 새 이름 앞에 쇠자가 붙으면 작다라는 뜻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오리 중에 가장 작은 오리는 새오리입니다. 기러기 중에 가장 작은 기러기는 새기러. 온몸이 하얀 새를 백로라고 합니다. 백로 중에 가장 작은 백로는 태백로. 중간 크기는 중백로. 가장 큰 애는 대백로. 중백로와 대백로 사이는 좀 어렵나요? 중백로와 대백로 사이는 중대백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수컷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암컷인데요. 이게 수컷이냐 이게 수컷이냐인데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수컷이에요. 표시는 뭐냐? 머리에 있는 빨간색. 딱따구리 세상에는 법칙 하나가 있어서 머리에 빨간색이 있으면 나는 수컷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쇠딱따구리 수컷, 다음에 암컷이고요. 점점 커집니다. 5가지 색깔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오색 딱따구리. 수컷인 거 아시겠죠? 오색 딱따구리 암컷입니다. 나의 첫사랑. 가슴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죠. 오색 딱따구리는 그냥 가슴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큰 오색 딱따구리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게 다릅니다. 오색 딱따구리보다 살짝 커서 큰 오색 딱따구리고요. 수컷이죠. 이 친구는 암컷이죠. 이제 30cm 넘어가는데요. 푸른색이 있는데 푸른색의 개구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청개구리. 그러니 이 딱따구리는 청딱따구리 수컷이고요. 암컷입니다. 이제 마지막 딱따구리 온몸이 까만 딱따구리인데요. 이 멋진 딱따구리 45cm 날이 80cm 되는데요. 나는 전라북도 남원에 사는데 이 친구 또 강원도에 사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강원도로 가야죠. 7시간 걸리잖아요. 갔다 오면 하루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2년 쉬어요. 소중한 걸 얻으려면 또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우리 가족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학교 쉬고 아예 강원도에 음악 하나 짓고 살면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멸종 위기에 지금 이르렀고 천연기념물인데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수컷인 거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다 빨간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누굴까요? 뒤만 빨가네요. 이게 암컷이에요. 딱따구리 세상에는 법칙 하나가 있어요. 머리에 빨간색이 있으면 수컷인데 예외가 있는 거죠. 모든 법칙엔 또 예외가 있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까만 딱따구리 암컷은 왜 이만큼이라도 머리에 빨간색을 가지고 있으려 했던 걸까? 이마저 없어 온통 까매요. 크기는 45cm, 모처럼 보이겠어요. 까마귀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만큼이라도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뜻은 나 까마귀 아니야. 딱따구리거든 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까지는 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더 가야지. 딱따구리 이제 집인데요. 딱따구리가 나무 파서 집 짓고 알 낳고 품고 어린 새 키우고 어린 새가 더 크면 여길 떠나요. 집이 비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좀 힘들었어. 하고 산을 내려와 씻고 먹어요. 그런데 제대로 사랑하려면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되죠. 내가 분명히 딱따구리가 집을 지을 때 봤는데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서 집을 짓기 위해 하루에 몇 번이나 쪼아야 되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세보면 돼요. 모두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해요. 세면 되는 걸 다 아는데 아무도 안 세는 거죠. 거기는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간 거예요. 세 본 거죠. 센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에 12,000번 쪼아야 돼요. 그걸 3주 해야 나무 속이 비면서 새끼를 키워낼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만든 집이 새끼 키우고 떠났다고 해서 그냥 빌까? 그럴 리 없지 않은가 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까지 가는 거죠.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다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친구가 나타나요. 다람쥐가 나타나는데 다람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또 스트레칭을 해요. 다람쥐는 땅에 굴을 파고 새끼를 키우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땅속 굴도 위험해졌어요. 그럼 옮겨요. 어디로 옮기겠어요?
딱딱으로 집으로 옮기는데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또 기다려서 이걸 만난 거죠. 이게 뭐 물고 옮기는 겁니까? 새끼 물고 옮기는 사진에 이거는 7년 정도 기다렸어요. 나무 하나 정해놓고요. 딱딱으로 집이 있는 나무겠죠. 이 나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며 언젠가 그 일은 일어난다고 믿으며 가는 거지. 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큽니다. 한 마리만 키우지 않겠죠? 2마리, 3마리. 얘네들 다 컸는데 왜 안 내려오나? 놀랍게도 이 밑에 있는 아직 여기를 떠날 준비가 안 된 동생들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만 고개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입구가 좁아서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많이 이 친구 다 컸는데 왜 안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 않느냐? 동생들 기다려줘요. 며칠 지나면 같이 떠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딴 데가 있지 않겠죠? 첫째 나왔습니다. 이제 둘째 나오려고 해요. 둘째 나옵니다. 나왔네요. 셋째 나오려고 하는데 셋째 나와요. 실시간이에요. 또 딴 데가 있으면 못 보는 거고 졸고 있으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버려지지 않는구나. 다람쥐가 깃드는구나. 자연에는 정말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다람쥐가 사는 걸 봤으니 하늘다람쥐도 살지 않을까 하고 다가가서 한없이 기다려서 하늘다람쥐가 사는 것도 확인하고 더 이상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이 청설모가 사는 것도 확인하고 얘는 소쩍새 야행성이라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주무셔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지켜야 할 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린 새를 소쩍새가 새끼를 딱딱으로 집에서 키워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장난감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지금 나는 얘가 신기하지만 얘는 또 내가 신기해요. 저 새는 도대체 무슨 새야? 이러는 모습이고요. 눈이 노란 소쩍새가 사니 이제는 눈이 빨간색인 큰 소쩍새도 살지 않을까 하고 또 이렇게 야행성이거든요. 그런데 낮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다. 그럼 지켜야 얘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다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밖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저기 있고 둘째는 저기 있고 셋째는 여기가 있고 막내는 저기가 있고 뚝 떨어져 있어. 엄마가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통사정합니다. 얘들아 엄마 힘들다 좀 모여줘.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은 잘 안 가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다 모여줍니다. 엄마가 셋째까지 오면 안 돼. 막내까지 다 와.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파랑새도 이렇게 딱딱으로 집에서 새끼 키워내는 것을 확인하고요. 호반새인데요. 호반새도 개구리 물고 계속 드나들더니 어린 새 이렇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다음에 이제 원앙이죠. 오리과의 원앙인데 물에 있지 않고 원앙이 봄 되면 산에 나타나요. 다 사연이 있는데요. 원앙은 산에 와서 알을 품어요. 산 어디냐? 나무 속이에요. 나무 속. 그러니 다 크기만한 원앙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려면 나무는 좀 두꺼워야 되거든요. 산에 가보세요. 몇백 년 된 나무 없어요. 우리 숲에. 그나마 요즘에 30년 넘으면 이 탄소 정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다 배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잘라버리고 다 죽이는 꼴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거든요. 봄에 알이 막 나오려고 해서 산에 왔는데 알날 나무가 없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어떡하죠? 알을 버릴 수도 없고 배 감고 있자니 배는 터져 나갈 것만 같고 그러다가 저기라도 들어갑시다 하는 데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딜까요? 적당히 집이겠죠. 자,
지금 엄마 원함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물갈퀴, 발이 물갈퀴라 자꾸 올라갈 수 없고 자꾸 내려오지 못해요. 한 번에 날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 번에 될 리 없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안 돼요. 들어가자. 저 눈 좀 보세요. 목표를 향한 저 간절한 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옵니다. 뭐하고 나왔겠어요? 안 갖고 나왔겠죠. 한 달 동안 품으면 이렇게 한 달을 품으면 어린 원앙이 알을 깨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 원앙의 입장에서 보면 알 깨고 나왔는데 저 나무 꼭대기예요. 내려와서 물러가야 되는데 날개가 발달해 그냥 팍 날아가면 되는데 이게 날개가 발달해 있지 않아요? 병아리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 높은 나무에서 내려오는 걸 어떻게 내려오죠? 날개가 발달해 있지 않으니? 엄마가 그거는 동화책 많이 보셨네요. 동화책 그림책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알 깨고 나오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날 수 있는 조력만 알지 못하니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가벼워서 한 15g밖에 안 돼요. 어린 새가. 그러니 안 다치거든요. 제가 자연에서 본 가장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인데요. 10마리의 어린 원앙이 하나씩 다람쥐가 떠나도 꼬리에 꼬리를 입고 떠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자. 그냥 던지자. 첫째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둘째, 다음에 셋째 이렇게 엄마가 다 신호해줘요. 막내까지 이 털이 좀 마른 것 같다. 첫째야, 네가 먼저 용기 내어서 겁이 많이 나지? 하지만 용기 내어서 먼저 뛰어내려. 그래야 동생들 따라한다. 그런 신호를 밖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해보자 하고 뛰어내리면 둘째, 셋째 10마리가 뛰어내리는데 딱 70초가 걸리더라고요. 이 70초의 시간은 분명히 와요. 하지만 언제 올지 나도 모르니 한 달을 기다리는 거지. 언젠가 그 70초는 온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도의 시간 사진이 되는데요. 이 딱따구리 집이에요. 입구죠. 나무를 판 입구. 그리고 안에는 비어 있는 거고 이 빈 공간을 쓰고 싶어요, 내가. 그리고 딱따구리가 너무 오래된 집이라고 또 이렇게 또 포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쓰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입구가 너무 넓어요. 나는 몸이 작아서 입구가 이만했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는 게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뭔가요? 막으면 되죠. 전부 하라. 그런데 아무도 안 막아. 그냥 막아요. 막어. 하지 나는 그 막는 것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의 주인공이 된 멋진 친구가 있어서 제가 또 학교를 또 쉬죠. 그때는 아름다워요. 아무도 생각만 하고 행동하는 그 길을 직접 그대는 밟아보려. 내가 그대한테 한번 한 수 배우고 싶다 해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무엇으로 막을까요? 안 해본 게 없었겠죠. 그러다가 그 끝에 이게 가장 좋은 재료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좁힙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새의 이름이 동복이라는 새입니다. 아름답죠? 길이 있으면 간다.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 인간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도 다 주셨는데 이 친구들 정말 좀 사랑하며 살기에도 내 생이 좀 짧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이렇게 보며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짧게 했는데 얼마나 가슴에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분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예, 가까이 가서 본다. 또 오래 기다린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눈높이를 맞춘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딱 정확하게 단순하면서도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크게 살아봅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더 자세히 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를 담아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요. 오후 1시 반에 전국 8도 교수의 공장 입합나무홀에서 전국 환경운동시간하는 크리스 조던 사진 전시회를 아름다운 경험을 자랑합니다. 아까 우리 한성호 교수님께서 사진 한 장 안 보여주고 그 사진을 대신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뭐가 있죠? 책 모임 있죠? 네. 우리 그 박노해 선생님의 길, 우리 길을 한번 찾아 나섭시다. 책 모임이 있으니 책 없는 사람도 좋아요. 참고하셔서 좋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뭐 그렇게 광고하실 거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전시회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각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해서 전시회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행 6월 실천, 오늘은 6월 첫날이 첫 번째 주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를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음식 적당량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채식 늘리기.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백 선포. 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 은밀한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 그 생명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면 우리를 깨우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을 보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온 성도들과 고백교회 선교 현장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